안녕하세요. 경영학 공부 같이 하게 될 이근필입니다. 제가 이제 2026년 과정을 강의를 할 건데 우리가 또 곧 있으면 2025년 시험이 앞에 있어서 최종 문풀 과정서부터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최종 문제풀이 과정을 보려고 하면 일단 경영학 전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먼저 좀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 또는 총론, 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각각의 분야, 경영학의 제 분야, 흔히들 얘기하면 강론이라고 하는 강론의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총론,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이상 정도가 이 총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총론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도대체 경영이 뭐냐, 경영학은 언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다음에 경영을 잘 하기 위한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그 경영을 하는 경영자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경영과 경영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형태라든지 기업이 어떻게 확장해 오느냐, 그것과 관련된 전략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요. 관리의 순환이 주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원론의 거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리의 순환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후에 모든 경영학 강론에 통용되는 거거든요. 뭐 총론이라고도 하고 뭐 경영학 원론, 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경영학의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도 통용이 되는 기본적인 경영학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원칙이 관리의 순환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전략이 뭐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이기는 한데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경영학의 총론, 원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6문제 정도, 뭐 많을 땐 7, 8문제도 나오지만 그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게 경영학 원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면 경영학에서 뭐 7대 강론이니 8대 강론이니 얘기하는 강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직행동론이죠. 우리는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할까? 얘네들은 무엇에 움직일까? 얘네들의 행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행동론이 첫 번째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친구들을 어떻게 모아서 뽑아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키고 그런 과정에서 평가하고 연봉은 얼마 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내보낼 땐 어떻게 내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인사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만들었는 걸 잘 팔아야 될 거잖아요. 잘 파는 것과 관련되는 것,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까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마케팅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생산관리는 예전에는 생산관리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운영관리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야 뭘 팔 거 아닙니까? 그게 물건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생산관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와 재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항목들이죠. 회계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생긴 것을 잘 기록해 놓는 게 회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는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지만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 미리 양해 말씀드릴 거는 글씨가 대빵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제가 이렇게 PPT로 교환 만들어서 하는데 좀 이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중 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할 거냐에 포커스를 둔 게 재무인 겁니다. 돈이 필요해. 그럼 빚을 내올까? 빚 이자율 장기로 빌려올까? 단기로 빌려올까? 빚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늘릴까? 자본을 증대시키는 게. 그렇게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운용할까? 어디에 투자할까의 영역을 다루는 게 재무인 거죠. 그래서 회계하고 재무는 굉장히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게 이제 MIS, 국제경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MIS의 영역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국제경영은 해외 시장이 열심히 팔았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팔 데가 없어. 근데 매출액을 증대시켜야 돼. 라고 하면 물론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 팔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고 딴 데 팔 데는 없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국제경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각 강론에서 뭐 연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각 강론별로 출제가 돼서 우리 9급 같은 경우에 25문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서로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경영학을 구분하는 게, 단원 구분하는 게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영학의 기초 부분하고 전략 부분을 좀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영학 기초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3문제 나왔는데, 최근 5년, 요 앞전은 사실 굉장히 혼란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좀 안정화된 공무원 시험이 좀 안정화된 게 요 이후라고 보면, 최근 5년에 보면 이쪽에서 한 4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전략에서 한 2문제 반, 3문제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about 6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처음에 옛날에는 막 전략 문제 8문제씩 내고, 여기에 10문제씩 내고, 이때는 뭐,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전공 영역을 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경영학, 이게 대학에 가면 이런 분, 여기 각각의 이게 다 전공 파트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뭐 얘기하면 전략 정도나 전략 그룹에서 뭐 전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영학 박사들은 이쪽이 기본적인 자기 전공 영역들입니다. 저는 전략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 많이 나오면 그런 문제들 많이 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초창기 때 시험이 이랬고, 지나오면서부터는 이렇게 대충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 부분을, 이게 이제 문제 출제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한 단원으로 다루기보다는 두 단원으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인 거죠. 강론 부분을 보면 대개의 경우 이제 2문제 반에서 3문제, 그 다음에 MIS 국제는 합쳐져서 1문제 정도, 뭐 그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최근 5년을 봐도, 최근 5년을 보면 2문제 반, 2문제, 3문제 반, 3문제 반, 3문제 반, 뭐 그 정도로 2-3문제 출제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영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매우 어렵고 이해가 어렵다, 그런 거는 좀 덜 합니다. 들으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막 누적되지 않고, 수학 같은 건 앞에서 누적되지 않고 뒤에서 뭔 얘기하는지 우주어잖아요. 근데 경영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만 들어도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어려운 건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이 부분을 다 공부하다가 지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 원래 이제 2026년에 정규 커리큘럼은 이렇게 제가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는 기본 이론 공부할 거고, 주 4강씩 15주 정도. 그래서 이론만 한 60강 정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서너 달 이렇게 배우다 보면 다 까먹어요, 앞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독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학생이 찾아서 회독하는 거를 잘 알아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안에서 회독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이론이 끝나면 핵심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 핵심 이론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단원별 문풀, 이론과 문제풀이를 이렇게 믹스하는 과정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9주 정도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기출 문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자주 나오는 전략 쪽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5, 6월 이제 거의 막바지 들어왔을 때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풀 하고, 여기 오타네, 계산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맨날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상 계산 문제가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2026년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5년의 문풀특강에서는 저 마지막 과정이기는 한데 그저 문제만 막 띨띨띨띨 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 문풀 과정을 믹스한 과정으로 2025년 문풀 특강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별 문풀을 9차시 아니죠. 9차시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원론 부분에서부터 국제경영까지 전체 단원의 주요한 이론들을 좀 같이 리뷰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별 문풀을 9강 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군무원 문제 가지고 기출문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한 4번 정도 동용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문풀로 진행하는 걸로 2025년 문풀 특강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맨날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 FAQ죠. 문풀 과정이니까 문풀은 문제만 많이 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왜 틀렸는지,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이거를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이거 하려고 문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문풀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답 노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주 틀리는 데는 이론을 계속 복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게 된다. 이거 준비 안 되면 문제는 뭐 얼마 많이 풀어봤다고 실력이 느는 건 절대 아니더라. 자, 두 번째,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에 적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뭐 어떤 선생님들은 9급 공부한 것 같고 7급 시험 봐도 돼요. 되죠? 점수가 덜 나올 뿐이지. 차이는 그거인 거거든요. 9급은 9급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보기가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이렇게 나가다 앞부분은 맞는 얘기고 뒷부분은 틀린 얘기인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 건지,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서 틀린 걸 찾아내는 문제인 건지 다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9급은 9급에 맞게 세팅되어 있고 7급은 7급에 맞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군무원 시험이라고 5급 문제 풀어보고 7급 문제 풀어보면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하겠고, 지금 우리가 2026년 강의 때는 다 묶어서 9급, 7급을 커버하는 형태, 9급이 중심이지만 7급도 준비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형태의 강의를 할 건데, 이론서부터 2025년 문제풀이 특강은 9급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경영학은 일단 외워야 한다. 외우면 제일 좋죠. 외울 수만 있으면. 근데 400페이지, 500페이지, 두꺼운 책 700페이지 막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사람이 외울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론적 흐름을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전체 덩어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부분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틀린 말, 뭐 이게 틀린 지문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암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때 문제풀이가 필요한 거죠. 내가 계속 틀리는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너무 어려운 과목을 뛰어넘어라. 무슨 회계, 재무를 포기하자. 생산관리를 포기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봅니다. 제가 이제 EBS 노무사 강의하고 막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들 받고 그렇게 어떤 선생님, 저 노무사 강의 땡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생산관리를 제끼라는데요, 어쩌라는데요. 노무사 시험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무사 경영학 언론이라는 게 객관식의 1차 시험인 거잖아요. 1차 시험은 평균 꽈락만 아니고 평균이 60점 넘으면 맞는 거잖아요. 80점이었던가? 60점 넘으면 맞는 거잖아요. 60점, 평균 6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40 미만의 과목이 없이, 40점 미만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2차 시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막 진짜 나는 재무는 모르겠다. 제껴도 되죠. 지도사도 마찬가지 룰이니까 그래도 되죠. 근데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은 그러면 안 되죠. 한 문제 맞히는데 당락이 있는 건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싶은 과목도 실제로 따져보면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미리 풀고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이게 그냥 열어놓고 문제풀이 본다. 무쓸모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답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외울 거를 선별해내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체크해야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런 와중에 오답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럴 땐 이론학습으로 다시 쫓아가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 하이 클래스에서 이게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듣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들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반복된 오답 부분이 있다? 그거는 암기하도록 한다. 요 정도가 우리가 문풀 과정을 준비할 때 같이 지켜야 될 그라운드 룰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까지만 우리 이야기를 하고 간단한 OT를 마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면 가능성이 제로, 포기하지 않으면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데 배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한참 힘들 시기인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힘들 때 한 발자국 더 가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1강 문제풀이서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